반갑습니다. 10월 하늘교당의 목요 마음공부 시간에 네 분의 일기가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첫째는 부모와 자녀의 일기를 써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 특히나 청소년기에는 자녀들을 교육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고3병이 있고 또 중학생의 병이 있고 요즘은 사춘기가 빨라져서 초등생 중간 정도만 되면은 자기 자아가 형성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부모는 그것을 말리고 반대하고 꾸짖고 나무라면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사친구의 자녀는 정신적으로 독립하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를 거쳐왔습니다. 사춘기를 지난 오히려 우리 성인들이 자녀의 사춘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 뜻대로 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직 미숙하나 정신적으로도 아직 미숙합니다. 그러나 자아 탄생, 제2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바로 그 독립성을 존중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 독립하려고 하는 정신적 의지를 부모가 꺾을 때에는 이 자녀는 오고 갈 데가 없고 자립할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사춘기의 정신적 독립을 하려는 데 도와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 큰 상처로 남게 되어서 많은 왜곡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녀가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래, 그렇게 해도 돼,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부족하고 혹여 잘못했을지라도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을 하는 동안에 자녀는 자기 스스로를 되살려 보기도 하고 또 부모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는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고 이유가 닿지 않는 것을 했을 때 부모로서는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기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또 자기의 행동과 말을 부모는 끝까지 신뢰하고 존중해주고 지켜준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일기였습니다. 신체적으로 아픈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 동료 중에서 소를 아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가 여러 마리 있는 가운데 한 마리가 밤새도록 먹이를 먹는 그 틀에 머리를 넣고 먹이를 먹다가 고개가 잘 빠지지 않아서 밤새도록 고개를 흔들고 지쳐서 그 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사를 마치고 뒤로 물러서자 주변에 있던 소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 누워있는 소 앞으로 곁으로 다가와서 그야말로 자기 머리로 누워있는 소를 서서히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래 괜찮아 나을 거야 어서 일어나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매우 뭉클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저 소들도, 짐승들도 저렇게 한 동료의 소가 아파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위로해 주러 오는구나.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크게 마음에 찔렸던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이 아팠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가족이 아팠을 때 저만큼 위로를 해준 적이 있는가? 많은 반성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부부지간에는 당신 때문에 라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탓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교무인지라, 저도 공인인지라, 저도 공평한 처사를 한다고 한지라 가까운 사람에게 남의 편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편으로 기운 것은 아니겠죠. 공평한 처사, 공평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마치 올바른 교무로서의 처사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일기는 직장 상사로서의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를 쓰신 교도님께서는 일을 잘 바루기 위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많은 준비를 사전에 챙기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정성 덕분에 그 회사의 일은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처리가 된 뒤에 그 상사 교도는 다시 그 부하 직원들을 챙겨서 점심을 나누면서 일이 잘 된 것에 대한 독려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한 부하 직원이 깜빡하면 그 일을 그르칠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상사는 그렇게 주의를 주고 그렇게 챙겼건만은 그런 실수를 할 뻔했구나라고 하는 책망을 하지 않고 그 순간 그랬군요, 그랬었어요 라고 공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들이 경계 상황을 딱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을 자판기의 자판을 누르면 튀어나오는 물건과 같은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딱 당했을 때 멈추고 잘 생각하고 행동을 잘 선택한다는 것이 온전한 생각 취사입니다. 이것이 곧 3대력입니다. 이 교도님께서는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습관적으로 때로는 분별과 주착심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 회로를 천천히 그리고 회로를 돌려서 온전 생각 취사로서 할 수 있도록 유념하신다는 아주 훌륭한 일기 발표가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잘하고 또 자기 직장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료 간에 또는 상사와 부하직 간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입니다. 신뢰에 더 깊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좋은 감정의 괴자 잔고가 많이 쌓여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일을 원만히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인을 가르치는 신법을 생각하게 한 일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에도 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고 잘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고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식이 높아지고 도덕심이 높아질수록
타인의 잘못, 타인의 실수가 눈에 잘 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타인을 가르친다고 하는 신법은 첫 번째로 타인의 잘못을 충고할 때는 진심으로, 또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자존심을 세워주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극히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충고를 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내 자신에게도 그러한 잘못과 실수가 없는지 되돌아보고 나서 그것이 충분할 때에 타인의 충고를, 또 타인의 잘못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기를 쓰신 교도님께서는 충분히 타인을 가르칠 수 있고 타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저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남의 실수를 볼 때에 먼저 손가락질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인, 수도인 우리들은 그만큼 타산지석으로 삼고 타인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더욱더 우리들의 내면을 살펴가는 데 노력하는 좋은 일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교도님들의 이 일기를 정리를 해볼 때 우리들의 마음 공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야말로 마음의 일기를 이렇게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 마음 일기를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품 1장에 공독을 하신 것처럼 제자가 스승에게 모든 것을 거짓없이 구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심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를 모시고 공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열어 제칠 때에 바로 나의 모든 번뇌와 나의 중생심과 암환심 등이 다 녹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열어 제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는 자기 기만이 있고 자기 속임이 있고 자기 거짓이 있습니다. 이것을 꽁꽁 붙들어서 가지고 있을 때 자기 마음을 절대로 내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마음 일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마음 일기를 작성했을 당시의 그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공부하고 언제 진급하느냐? 바로 경계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진급의 길을 걷느냐, 중생의 길을 걷느냐라는 것입니다. 경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과 보응의 그 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앞에 벌어진 사실은 그것은 반드시 원인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에 직시하는 그 현상에 접해 있을 때 그것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인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부딪혀 있었을 때에는 그것을 도피하고 그것을 또 왜곡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고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열어놓고 또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상황에 대한, 현실에 대한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진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공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이것을 마음 일기로서 작성을 해서 그때그때의 바른 지혜를 얻고 바른 취사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한 달 정말 여러분들의 일기 함께 공부해서
정말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